네, 서울지철대학교 회학과입니다. 대학원 진학 설명회를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학과와 미술교육학과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두 과에 진학한 본교 졸업생의 발표 안내를 참고해서 대학원 진학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개요 설명 그리고 졸업생 발표자 소개 드리고 졸업생 개별 발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후배님들이 궁금한 내용을 대학원에 관련한 질문 사항을 우리 선배님들에게 물어보고 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 진학을 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대한 입학 요강 관련 정보 수집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칫 오해하시고 학과에 문의하셔서 그 학교에 가려면 뭘 준비하고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물어보시는 학우님들이 계시는데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대학원 그리고 다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 또 다르시기 때문에 또 심지어 저희 그 학교는 또 외국에 체류하고 계신 학우님들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리고 그 도시와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로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혹은 특수한 목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시고 또 그 입학 요각을 사전에 정보를 그 문의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집한 어떤 내용 안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저희 학우님들이 워낙에 대학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학과에서 그에 맞춰서 그리고 대학원뿐만이 아니라 졸업을 한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고 그 내용을 가지고 뭐 공모전이나 또 전시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 준비하실 때 도움을 주고자 개설되어진 수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품 선별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그 이전에 진행하셨던 작품들 안에서 연결성, 어떤 주제의 연결성 혹은 방법론적인 연결성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내가 조금 더 확장하고자 하는 어떤 형태의 작품들을 좀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는 그 내용 안에 작품에 대한 의도, 작가의 어떤 철학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좀 집약되어진 형태가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내용 작가 노트 쓰기를 통한 구술 면접 및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용 안에도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형식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개설되어진 저희 서울지철대학교 회학과의 수업들이 있죠. 자, 많은 수업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뭐 작업 노트나 그리고 작품의 의도 그리고 작품을 구현해내는 시각적인 방법론에 관련된 수업들이 대부분이지만 자, 그런 어떤 수업들이 집약적으로 도움이 되어지겠지만 졸업에 임박해서 작품 연구 스튜디오, 스튜디오 아트, 포트폴리오 워크숍 그리고 작품 분석과 미술 비평 그리고 이런 어떤 수업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특히나 이제 교육대학원 쪽으로 진학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국가 자격증 그리고 총장 명예 자격증 관련 교과목이 저희 회학과에 개설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총 현재까지 4개의 그 관련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몇 과목 더 해서 그 자격증에 대한 설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획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어떤 대학원의 목적에 이 내용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반드시 수강을 하시고 자격증까지 취득하시고 졸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작품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작품의 일단 뭐 사진, 그죠? 어떤 이미지의 형태로 제출이 되어지는데요. 그 형식은 대학원마다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자, 작가 노트와 작품 주제, 작가 연구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어에 대한 쓰기, 그러니까 문장이
지나치게 현학적인 필요는 전혀 없다.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쓰는 것보다는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정제된 언어로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는 습관, 이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작가 노트, 그리고 작품, 뭐 예를 들면 어느 대학 하단에 작품마다 설명을 달기도 하고 전체 설명을 달기도 하는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기에 관련된 또 그 훈련이 또 수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위에 제가 권장 과목 말씀해 드린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또한 대학원 진학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뭐 공모,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공모의 형태의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대학원 진학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용도로도 포트폴리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장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준비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작품 포트폴리오에는 그럼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가? 작품의 배경과 동기, 시각적인 방법론을 어떻게 내가 구체화했다. 그리고 작품 제작을 해보니 어떤 시각적으로 어떻게 내가 읽어낼 수 있고 그 안에서 나의 의도가 어떻게 포함되어진다. 이러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메모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작품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에서부터 방법론이 구체화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자료조사 수집에서 혹은 이 안에 또 나에게 영향을 준 작가나 작품 이러한 어떤 내용들, 작가 연구의 내용까지 들어가지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지고 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혹은 나의 작품이 내가 선행 연구를 한 어떤 작가들 혹은 어떤 특정한 작품들 이런 것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것은 뭐 반드시 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실 때 보다 더 시각적인 방법론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팁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은 그대로 대학원 진학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논문을 쓰실 때 바로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 어떤 형식을 미리 여러분들이 항상 작가 노트 혹은 뭐 이런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계속 써나가면서 이런 어떤 훈련이 잘 되어 계실 때 논문도 대학원 뭐 진학해서 이제 4학기, 그죠? 4차 학기가 지나면 논문을 바로 또 쓰실 수 있는 학기가 되어지는데 너무 그 기간이 딜레이 되지 않고 또 쓰실 수 있도록 학부 때부터 또 훈련이 되어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보면 작품, 작가의 안목,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 또 포트폴리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심사할 때 일단 뭐 작품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작품의 전문성, 창의성과 개성, 일관성과 비전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학생들을 뽑을 때.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작가의 안목이 드러나지는데 작품의 주제나 그다음에 체계적인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뭐 재질과 컨셉 이런 것들을 뭐 볼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이제 재질과 컨셉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원에 진학을 하실 때는 학교가 서식이 지정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성이 넘치는 어떤 재질과 컨셉, 포트폴리오의 어떤 재질과 컨셉을 담기는 힘들어요. 뭐 커버가 뭐 하드 커버를 할 것인가, 뭐 가죽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은 대학원 진학과는 조금은 무관하지만 그 외에 어떤 공모전의 형식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최근에는 보통 이제 공모의 형식에서 이제 디지털 그 파일의 형태로 그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인쇄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그런 파일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어떤 내용까지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하실 때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대학원별 포트폴리오 서식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입학 관련 모든 정보를 사전에 본인이 필요한 혹은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어떤 대학원의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안에는 뭐 준비할 서류들, 각종 서류들이 있습니다. 증빙 자료들, 자, 원서 접수 및 면접 일정, 그리고 제출하는 작품 수, 포트폴리오의 내용과 종류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지도교수 추천서뿐만이 아니라 그 작품 포트폴리오 작품 하나하나마다 지도교수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너무나 내일까지 제출인데 오늘 이제 뭐 전화를 하셔서 뭐 사인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뭐 이렇게 너무나 급하게 우편으로 보내도 아니 직접 전달을 해도 할까 말까한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한 계산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촉박하게 일정을 준비를 하시는 학우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정보를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대학원에 갈 것인지 반드시 내가 대학원을 가는 것이 필요한지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후에 충분히 고민을 하신 후에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종류와 특징들 그리고 작업실 환경 그리고 커리큘럼. 자, 작업실 환경은 또 빼놓지 말고 고려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대학원에 내가 진학을 하는데 이 대학원이 작업실을 제공을 하지 않는 대학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나 이걸 모르고 진학을 했는데 그럼 작업실을 어떻게 구하나 내가 작업실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대학원의 종류 그리고 그 대학원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 뭐 작업실 환경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진학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대학원에 어떤 과를 갈 것인가 회화과를 갈 것인가 동양학과를 갈 것인가 아니면 교육대학원에 갈 것인가 또 우리 학우님들 경우에는 특수한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미술 관련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그리고 내가 이후에 대학원 학업을 마치고 나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혹은 내가 할 일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시고 진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학위에 대한 목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많은 비용과 또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고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셔도 학부의 과정과는 좀 많이 다르다. 학부에서는 교수님들이 정말 이렇게 막 밥상을 차려서 이렇게 먹읍시다 하고 이렇게 숟갈을 떠서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의 수업들도 있었다면 대학원의 수업은 정말 연구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많이 찾고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뭐 자료 조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가 스스로 난 잘 되어 있는가 한 번씩 생각해 보고 진학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설대학교 회화과 최근 제가 3년만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빈도수로 봤을 때 이제 홍익대학교에 진학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해외를 거듭할수록 대학원 진학하려는 학우님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홍익대학교는 미술대학원과 일반대학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학우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또 직장을 가지신 학우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미술대학원, 즉 야간대학원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술대학원에 진학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우님들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비교해서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시는 졸업생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과나 아니면 예술 치료학과나 뭐 교육학과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어떤 특수한 뭐 시각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또 홍대 시각 디자인 이렇게 다양한 미술 관련된 학과에 진학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제가 적어놓지 못했지만 해외 체류하시는 우리 학우님들의 경우에는 각 나라의 또 국립대학, 사립대학에 진학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우님들 스스로 내가 학부에서는 뭐 회화과를 졸업했지만 내가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나의 어떤 직업의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 과에 진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변경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미술 안에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잘 세우시고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럼 졸업생 발표자 그 개별 발표를 이어갈 텐데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오늘 2016년 졸업생인 김미아 우리 학우님 졸업생이 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술학 석사이시고 또 조혜은 학우님은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우님이십니다. 그리고 김한나 학우님 똑같이 2018년 졸업생인데요.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을 졸업하셨습니다. 지금 교육학 석사하시고 논문까지 다 제출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14학번 김미아 선배입니다. 대학원 진학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동안은 제가 3번째 왔는데 2번째는 2번까지는 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올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시는 후배님들과 또 재학 중이신 후배님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생각하고 계시는 후배님들께 오늘 이 자리가 많은 기회와 많은 경험과 그리고 많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양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가 양력을 CV라고 하는데요. 저는 학부에서는 원예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시각 디자인과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테리어 회사와 텍스타일 회사에서 일하다가 늦은 나이에 SDU 회화과를 다시 학사 편입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 졸업해서 홍대 미술대학원 회화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에 졸업해서 지금까지 쭉 작가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전 및 초대전은 201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8회 정도 했고요. 200여 회의 단체전과 그룹전 그리고 기획전에 초대되었고 그리고 다수의 아트페어와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작가 양력들이고요. 그리고 작품 소장도 많이 되어서 2018년도에 국립현대미술과 가천에 작품이 소장되었고 그리고 2016년, 2017년도에 성남미술은행, 즉 성남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그런 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곳에 작품이 소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아트페어라든지 전시라든지 많이 취소되고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래도 글로벌한 지금 온라인 갤러리를 통해서 해외로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체전 양력이고요. 지금 당진에 있는 옛 폐교를 개관한 예쁜 미술관에서 아미미술관에서 지금 매종도 아미 개관전 예술의 타마다전이 지금 10월 28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시는 후배님들은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바라본 도시인들의 일상생활과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실내 공간 속에 식물을 담아 넣어서 그것이 주는 그런 반려식물이 주는 현대인들에게 위안과 휴식을 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적 경관 시리즈라는 어번 랜드스케이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현대인의 일상생활이라는 더 데일리 라이프 오브 컨템퍼러리 맨이라는 팝아트적인 작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일상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 작가로서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이 사진은 2017년도에 제가 대학원 3학기 때 하고 있었던 수호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전시 모습인데요. 이때 2017년도에 갓 입학하신 후배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그 후배님들이 벌써 졸전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벌써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배님들이 다녀가셨는데요. 이때는 대학원 진학해서 새로 작품을 시작한 것들과 함께 또 새로운 원예 설치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19년도에 판교에 있는 엣지 컨템퍼러리 갤러리에서 열린 현대인의 일상생활이라는 전시 개인전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계절을 시즌으로 한 이런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을 다리를 중심으로 팝아트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겨울 백호 작품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시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계절에 따라 변하는 컬러의 색감이라든지 옷의 색감 그리고 그 계절의 컬러감 그런 것을 선명하게 굵은 윤곽선과 원색의 색감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대 대학을 졸업한 저의 자화상이기도 하고 또 40대를 지나서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40대 후반의 늦은 나이로 대학원을 열심히 다니던 그때의 제 모습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선정된 프랑스의 온라인 갤러리 싱글아트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한국에 주목할 만한 5인의 작가를 선정된 것을 보았는데요. 최승윤 작가라든지 다른 타 작가들과 함께 이렇게 5명의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한국의 작가들을 소개하는데 같이 소개되었습니다. 열심히 작업하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라인 갤러리를 통해서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가 노트인데요. 작가 노트 중에서 그냥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잠깐 갖고 왔고요. 도시적 경관 시리즈는 지금 A4 2장 분량의 작가 노트인데요. 지금 중략하고 1달락만 제가 옮겨왔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4학년 때 실내 조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도심 속에 있는 큰 공간, 빌딩이라든지 베란다 정원 또는 실내 공간에서 이런 식물들을 통해서 그 조경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은 회화 작업으로 화면에 옮겨서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공간은 행복한 공간은 식물이 있는 실내 공간의 그 행복함과 안락함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는데 집안에서 반려식물들과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인들에게 각박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위안이 되고 또 힐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저에게 있어서 사색의 공간도 되지만 또 휴식의 공간이자 놀이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보시는 관람객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에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옆에 보시면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의 작가 노트인데요. 제가 1972년에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고층 아파트 숲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 모든 친척들이 다 서울에 올라와 계셨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라든지 그런 방학 때 시골 할머니 댁으로 놀러가는 그런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도시 공간에서 자라났고 그 도시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제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긍정적으로 또 그림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작가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학과에 진학하게 된 그런 동기와 또 미술대학원 회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입학 요강 그리고 수업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학과는 일반 대학원 회학과와 달리 특수대학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공부를 합니다. 직장에 다니신 분들도 많고 또 다른 미술학원이라든지 다른 일을 하고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6시부터 8시, 9시까지의 수업을 진행하고요. 주 2회 수업 또는 주 3회 수업을 여러분들이 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총 5학기고요. 미술대학원 회학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기 중심의 석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반에 15명 내외로 해서 4반 정도가 인원이 되는데요. 1학기에 입학하셨을 때는 처음에 이제 과사에서 반을 배정해 주지만 2학기에서 4학기에 거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요일에 따라서 원하시는 과목에 따라서 원하시는 교수님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시간에 맞추어서 원하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학인데요. 입학은 이제 9월이나 10월 가을 학기와 또 4월이나 5월 봄 학기에 그 다음 학기 원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학 원서가 언제 요강이 나는지 홍익대학교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함께 그것을 꼭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본인이 찾아보신 것들을 또 동기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입학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홍문관, 홍익대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건물이 대학원 건물인데요. 그 대학원 건물 지하 1층에 한가람 문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입학용 포트폴리오, 입학용 하드보드지를 사셔서 거기에 5×10 사이즈 10작품을 붙여서 이제 면접 시 같이 가지고 가셔서 면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교수님 3분이 함께 하시고요. 거의 미술대학원 회학과 교수님 아니면 이제 학과장님 그리고 학부 교수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교수님 3분이 함께 진행을 하십니다. 시간은 3분에서 5분, 조금 길면 10분 정도니까 너무 부담 없이 떨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입학을 준비하시면서 동기들끼리 서로 말씀을 안 하시고 대기실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정보를 많이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으쌰으쌰해서 준비하셔서 같이 대기실에서 정보도 공유하시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면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면접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은 저희는 석사학위 청구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학기에 300에서 600호 내지 150호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그 호수가 달라지지만 보통 석사학위 청구전의 기준은 1000호입니다. 그리고 홍대미술대학원 회학과에서는 10호, 20호, 30호 그런 여러 가지 호수의 작업은 하지 않고요. 주로 50호나 100호 위주의 작품을 구성합니다. 입학이 이제 결정되시고 합격이 결정되신 겨울방학 때 50호나 100호 작업, 100호 캔버스를 한 5개에서 10개 준비하셔서 밑작업과 자신이 하시고 싶은 그런 작업의 방향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논문 대신에 개별 연구 과제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별 연구 과제는 논문 형식으로 인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또 연구 과제와 연구 목록, 또 본인이 했던 작품을 위주로 해서 작품론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4학기, 5학기를 거쳐서 담당 교수님과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더욱도 쉬워져서 개별 연구 과제를 꼭 쓰시지 않고 5학기 석사 청구전을 하시는 시기에 다른 과목을 수강 과목을 2과목 추가하시면 졸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석사 청구전을 잘 학기 중에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석사 하기 전에 작품은 따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1차부터 4차 시기에 그 시기에 거쳐서 과제로 했던 작품들을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외부에서 하시느라고 뭐 전시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홍대 안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대학원이라든지 대학교의 청구전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한테 더욱더 혜택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청구전의 평가 기준은 학과장님과 전임 교수로 구성된 세 분의 교수단이 이제 채점을 하시게 됩니다. 세 분이 서로 다른 요일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렇게 질문지가 작성된 작성지에 채점을 하시는데요. 그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면은 탈락하게 됩니다. 미술대학원 회학과가 처음에 입학 정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조금 퀄리티를 높이는 수준에서 조금 탈락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거르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한 20% 정도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3명, 5명. 그렇지만 그것은 이렇게 공개되어서 탈락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자신만 알도록 이제 이렇게 연락이 갑니다. 그럼 탈락되면 그 다음에 외부에서 다시 개인전으로 석사학위 청구전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술대학원 회학과의 강의는 실기와 이론 수업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학기에 2과목을 들으실 수 있고요. 실기의 필수 과목은 회화연구 1, 2와 조형연구 1, 2를 들으시면 됩니다. 교수님은 요일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전임 교수 2분이 주로 강의를 하시게 되고요. 저희는 실기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작업한 것을 가지고 와서 중간과제와 기말과제 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PPT를 준비하셔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함께 발표하고 동기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다 함께 같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론 수업은 1차 때 들으시는 회화론이 있는데 이 과목은 필수 과목이고요. 기토 이론 과목은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은 학부라든지 일반 대학원은 주간에 하시는 그런 들으실 수 있는 과목들인데요. 그 과목들을 선택하시면 그것이 수강 신청으로 학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과목과 교수님에 따라서 잘 수강을 하시고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배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중간과제와 기말과제는 교수님에 따라서 그 호수가 다르고요. 50호나 100호 기준으로 해서 이제 1학기면은 3월에서 6월까지 한 3개월 기간 동안 자신이 한 작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50호에서 100호 작품들을 300호에서 600호 작업하기가 한 학기에 작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학생들이 다들 열심히 해오십니다. 그래서 과제 평가를 할 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는 그 복도 벽에 쫙 늘어놓고 서로의 그림들을 가져오는데 정말 볼만한 장관이고 대학원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봄과 가을 학기의 입학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면접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에 있었던 2020년도의 석사학위 청구전은 학부에서 전시를 못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자료로 인해서 10작품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았는데요. 요번에 한 20% 정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 작업하셨는데 떨어지면 너무 속상하니까 모두 한 번에 통과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금 가장 절실하게 대면하고 있는 입학 면접 시의 질문 사항인데요.
이것은 제가 입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또 그 이후에 후배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들 알려드린 사항이고요. 약간의 변경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사례로 인해서 별로 많이 크게 변경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를 가져갔을 때는 그 하드보드지를 설명하라고 하드보드지에 붙인 자신의 작품 세계 10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작품 세계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 큰 타이틀로 한 작품 한 작품에 대해서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대략적인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어떤 미술 사조를 따르고 있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재료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개인 작업실이 있는지 아니면 레지던시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작업하는지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그리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학과에 진학하게 된 동기를 또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꼭 붙고 싶은 꼭 욕망이 있다. 나는 옛날부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이 홍익대학교가 나의 꿈이었다. 나의 목표였다. 그렇게 절실하게 교수님들에게 좀 어필하시면 더욱더 입학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선배님들이 계시면 그 교수님들하고 함께 수업을 했기 때문에 수업을 하고 졸업했기 때문에 누구누구 선배님을 뵈니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학과는 꼭 들어가서 열심히 작업을 해야겠다는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양 미술사조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입학하시기 전에 우리가 서양 미술사 SDU 회학과에 학기 중에 수강 과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대략적인 사조와 흐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다이즘이 무엇입니까?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작업과 연관이 있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팝아트는 어떤 것이냐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대표적인 작가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무슨 모더니즘 하면 무슨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의 자신의 이제 그런 알고 있는 것만 대답하시면 되고요. 혹시 너무 당황하셔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막히셨을 때는 그냥 솔직하게 교수님 제가 너무 긴장해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많이 SDU 회학과를 통해서 많이 공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웃음으로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원 진학 후에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자신의 작업의 방향이나 또 포부에 대해서 여쭤보십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자신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연장하고 싶다. 더욱더 발전시키고 싶다. 더욱더 변화해서 진화시키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법이나 새로운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나를 들여다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가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 긴장했는데요. 너무 말이 빠르지 않았는지, 혹시 빠뜨린 것이 있지 않았는지, 중간중간에 또 헛기침을 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실수가 우려되지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대학원 진학을 앞두신 후배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호학번 졸업생 조혜은입니다. 2015년도에 이제 편입을 해서 17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그 학교 SDU에 다니면서 막연하게 이제 대학원 진학을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좋은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기는 좀 솔직히 작업을 발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대학원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 대학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요,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특히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터뷰랑 그다음 포트폴리오가 필요한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대학원 진학했을 때 준비했던 포트폴리오랑 그다음에 대학원 이제 진학한 후에 제 변화된 좀 작업의 모습을 편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발표할 순서는 뭐 이렇게 목차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저는 이제 제 전시 관련된 이제 경력이라고 하면 짧습니다. 2017년도부터 이제 공모에 이제 한두 번씩 넣기 시작했고, 2019년도 돼서 이제 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공모 전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로 이제 여태까지는 전시를 해왔고, 조금씩 작가로서 이력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네, 2020년대 가장 최근에 전시한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몇 번 전시에 이제 공모에 됐는데 좀 취소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아시아프가 가장 이제 최근에 단체전을 전시한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세 개의 작업은요, 제가 대학원을 이제 가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제출했을 때 했던 작업이고요. 저는 이제 SDU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게 추상과 변형이랑 그다음에 유정은 교수님의 스튜디오 아트 수업을 들으면서 제 작업의 출발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추상과 변형에서는 이제 제 작업의 출발점이 되었고요. 잠시만요. 네, 이 작업이 출발점이 되었고 스튜디오 아트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제 작업을 조금 저만의 작업을 이제 좀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구체적으로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수업이고 되게 많이 배웠던 수업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을 만약에 진학하고 싶은 분들은 그 스튜디오 아트 수업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데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임하는 태도는 당장은 되게 혹평도 되게 많이 쏟아졌고요, 저한테도. 그렇지만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제 작업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 더 좋은 방향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수님의 조언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작업이 제 대학원 진학했을 때 포트폴리오에 제출했던 제 작업이고요. 그러면 대학원을 이제 진학한 후에 제 작업이 이제 조금씩 변했는데요. 조금 어떻게 변했는지 그냥 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거는 대학원 1년 과정을 진행한 다음에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는 과제전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진행했던 1년을 마치고 나서 진행했던 과제전이고요. 페인팅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저는 제 작업에서 미래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를 원래는 평면에서 이제 그려왔다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싶어서 나무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 네, 아까 보여드렸던 작업이고,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동기가 있죠. 직접 온라인으로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정말 작업실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저한테도 동료가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대학원 들어가서 가장 좋았던 점은 그때 저는 이제 처음에는 페인팅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대학원을 오면서 설치나 다른 재료, 특히 영상에도 관심이 가서요. 제가 이제 그 디렉터도 맡고 대본도 썼고 하지만 출연진이 필요했죠. 그래서 촬영도 도와주고 또 제 영상에 기꺼이 출연해준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019년 말부터 이제 진행된 제 새로운 작업인데요. 그래서 제 작업이고요. 얼마 전 아시아프에 또 전시했던 작업이기도 합니다. 네, 이 모습이 아시아프 때 전시했던 제 신작입니다. 네, 대학원에서 특히 뭐 일반 대학원에서 작업실의 환경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다고 하는데 가장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가장 좋았던 게 동기들과 만나서 같이 작업을 교류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저한테도 보고 배우면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비록 작업실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되게 넓고 그렇진 않아요. 뭐 100호 2개 정도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협소한 작업실이고 시설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친구들이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볼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작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 친구는 저런 작업을 해서 더 좋아졌다 하면 저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또 차후의 질문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디지털대학교 2018년도에 졸업한 김한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대학원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서울디지털대학교로 다니면서 교육대학원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회화과를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학사 계획을 좀 잘 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갑자기 교육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편입을 하려고 딱 3학년에 들어와서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짰어요. 일단은 교육대학원 이제 발급하는 기준을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데 갑자기 알아보다 보면은 이 기본 이수 과목이라고 있는데 이 학점을 채우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저희 학교 사이트에 보시면은 학교마다 이 미술 교육에 필요한 그런 전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공들을 나중에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교육대학원을 어디를 갈 건지 먼저 결정을 하신 다음에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이수 과목에는 5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 5과목은 일단 제가 들었던 과목들이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미술 교육론 같은 경우는 꼭 들으셔야 되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기본적인 서양 미술사라든가 기법이나 방법 아니면 뭐 판화, 회화, 유화 그리고 드로잉이나 인체 드로잉 연구 이런 것들을 들어놓으시면은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점들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굳이 저는 뭐 50학점 채우는 거기 때문에 84학점까지 인정을 안 받아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과목을 저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서울디지털대학교 회화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두 번째는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문화예술 교육사를 따시면은 일반적으로 뭐 그냥 회화과에서 할 수 있는 뭐 전시회라든가 뭐 이런 거를 참여할 수 있겠지만은 교육 쪽으로 가시는데 뭐 자소서도 쓰셔야 될 거고 또 면접 보실 때 말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험들이 교육적으로 실제로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에는 대학원 전형하는 방법을 아셔야 될 텐데요. 원서 접수, 그리고 필기고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술고사. 이 정도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돼요. 근데 자기소개서랑 그리고 각종 증명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대학원 준비생이라는 이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 들어가셔서 대학원 정보 일단 찾아보시고 자기한테 가장 맞는 대학원을 이제 검색해서 좀 더 자세하게 면접 후기라던가 자소서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 좀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이제 그 학교마다 논문들이 나오는데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어떤 논문을 쓰셨는지 확인할 때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보면서 가장 많이 살펴보는 이제 학회는 이 2가지 학회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만 보셔도 교수님들에 관련된 논문들 많이 열람해 보셔서 어떤 성향의 어떤 주제로 이 논문을 쓰셨는지 확인해서 면접 때 그것도 활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필기고사 같은 경우는 크게 미술 교육학하고 미술 이론이 있을 텐데요. 미술 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학부에서 하시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려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술 교육학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미술 교육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로는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면접을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3가지 책을 구매해서 더 살펴봤는데요. 조금 특징이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미술 교육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술 교육의 기초라는 책인데 이건 조금 더 심화된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좀 심화된 책 느낌이고 그 3번째로는 꼭 읽어야 할 한국미술교육 40선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이 제목에 있는 그대로 꼭 읽어야 될 그런 중요한 미술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즘에 떠오르는 뭐 주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이 책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좀 시간이 아주 안 되고 좀 힘드시다 그러면은 이 2가지는 꼭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술고사인데요. 이제 면접을 봐야 되고 그 면접을 볼 때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앉아 계세요. 인원은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지도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지도 교수님들의 인원대로 앉아 있으면은 이제 면접을 보는 인원은 1인일 수도 있고 보통 1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같이 직접 눈앞에서 제출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좀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긴 하는데 제출이 불필요한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원을 위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면접 보실 때 제가 학교에서 전시를 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전시를 참여했던 이력들을 좀 말씀드렸더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했구나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까 대학원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면접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각 대학교마다 대학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학원 진학 설명회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배님들께 궁금한 내용을 우리 재학생 학우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먼저 질문을 시작하실 학우님? 대학원 진학 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홍대미술대학원 회화과의 포트폴리오는요, 그동안 진행해 주신 작품 10작품을 스튜디오 촬영으로 잘 찍어 놓으셨다가 그것을 이제 출력하셔서 홍대 홍문관 1층에 있는 화방에서 하드보드지, 입시 전용 하드보드지를 구입하셔서 거기에 10작품을 부착하시고 면접 시 그것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셔서 면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품 해놓으신 것 중에서 같은 맥락에 있는 작품들로 잘 추려 놓으셨다가 사진은 너무 중요하니까 스튜디오에서 꼭 촬영하시고요. 입학 전에 잘 한번 추려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 포트폴리오를 이제 대학원별로 제출하는 어떤 형식도 궁금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 학교 수업 외에 다른 뭐 사설 기관을 내서 도움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진학하신 학우님들 졸업생 중에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학우님 계실까요? 저는 이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지금 졸업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디지털대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있었던 뭐 전시라든가 참여했던 거 위주로, 근데 최대한 무슨 전시를 한다고 하면은 동아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참여하면서 했던 작품들을 보통 사용을 했고,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작품이 좀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교육대학원은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출 안 해도 되는 곳으로 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를 주로 위주로 했고요. 사설 업체나 뭐 학원 같은 데는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조혜은 학우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네, 저도 SDU 학과 수업을 충실히 듣는다면 네, 되게 대학원 진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유정은 교수님의 추상과 변형과 스튜디오 아트 수업을 되게 강력 추천하는데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의 조언을 교수님이 이제 직접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처음에 이제 되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거를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긍정적으로 해서 좀 작업하는 데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추상과 변형 수업은 지금 이제 다른 담당 교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이제 스튜디오 수업이나 뭐 포트폴리오 관련된 수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자, 다음 질문 해주실 분? 네,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구술 면접 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나요? 예,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홍대미술대학원 회화과 구술 면접은 한 3분에서 5분 아니면 5분에서 10분 정도의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작품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과 또 어디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홍대미술대학원 회화과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학해서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싶고 자신의 포부, 작가 활동으로서의 계획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요. 또 끝으로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미술 사조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미술 사조에서 한 가지 정도, 뭐 모더니즘, 다다이즘, 추상표현주의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질문하시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 사조를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작업과 좀 관련된 사전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 질문. 교육대학원 진학 시에 전공 학점 그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제 교육대학원에 무턱대고 이제 가려고 하시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일단 미술 교육론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 이수 과목이라고 해서 5과목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정되는 거는 처음부터 알 수가 없고 저도 이제 학교에 진학을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그 신청서를 내요. 학점 인정 신청서를. 그래서 그거에 맞는 수업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 서울디지털대학교 다니면서 모든 학점을 다 인정을 받아서 그걸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하지만 이제 기본 이수 과목 그 5가지는 꼭 확인을 그래도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서 수업을 학사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갈까요? 홍익대학교의 미술대학원과 그다음에 일반 대학원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커리큘럼과 학위명 등 그 차이가 있는지요? 네,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지금 일반 대학원과 미술대학원 과정으로 나누어 있고요. 일반 대학원은 주간이고 미술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 지금 야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은 보통 학부를 졸업하신 이제 20대라든지 30대 초반에 젊은 학도들이 많이 진학을 하게 되고요. 그만큼 TO가 미술대학원에 비해서 적고요. 그리고 미술대학원은 야간 수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든지 서울에서든지 직장에 다니시면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뭐 미술 전공이 아니신 그런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30대,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 50대, 60대 또 70대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고 연령층이 될수록 더 많이 열심히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귀감이 되고 저희에게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FA이고 저희는 미술대학원 석사이고 석사 과정인 것은 똑같고요. 졸업도 똑같고 학위 똑같지만 이제 논문을 쓰냐 안 쓰냐 일반 대학원에서는 영어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논문을 쓰게끔 되어 있지만 지금 미술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안 쓰고요. 논문 형식으로 작성된 개별 연구과제에 의해서 작품론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4학기, 5학기 때 교수님을 선택하셔서 지도 교수님과의 상의하에 개발 연구과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논문을 쓰려고 준비했었기 때문에 개별 연구과제를 50페이지 넘게 그렇게 작품론을 한번 준비했었습니다. 그 자신의 작품, 대학원에서 진행했던 작품들과 거기에 따른 그런 작품론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잘 진행하시면 다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학원은 어디를 이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제가 앞에도 이제 짤막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그리고 이제 필요한 목적에 맞는 대학원을 선택해서 진학을 하시는데요. 저희 학우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이제 아무래도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과 미술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또 미술대학원에 많이 진학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 홍익대학교에 재학하시거나 졸업하신 두 분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대학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학우님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요강은 또 비슷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이어갈까요? 대학원의 그 커리큘럼과 작업실 환경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 미술대학원 같은 경우는요, 실기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작업을 집에서 혼자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과제와 기말 과제 시간에는 그동안 집에서 작업실에서 준비하셨던 그 작업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게 50호, 100호 기준으로 해서 뭐 300호, 600호 이렇게 많게 되다 보니까 한 반을 기준으로 해서 동료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작품 택배 차량을 돌려서 이렇게 학교로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고 평가를 받고 또 같이 반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클래스를 나누거나 네.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저희가 입학할 때 83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진행하실 수업이 진행하고 학기가 지나감에 따라서 많이들 힘드셔서 휴학하시거나 아니면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졸업할 때는 전반 후반 나눠서 한 40명 정도가 졸업했으니까 거의 반 정도가 아마 도중에 포기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반에 한 15명 정원 내외로 해서요. 한 4반으로, 4반으로 구성이 되고요. 너무 다행이었던 거는 1차 시기에 들어갔는데 저희 SDO 회학과 동기들이 5명이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명 중에 5명이면 거의 3분의 1이 같은 반 교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SDO에서 배운 것을 같이 발표하고 그래서 동기들이 굉장히 많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들과 함께 작업하시고 즐겁게 작업하시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좀 힘이 되는 그런 동기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갈까요? 답변 더 해주실 분? 저는 일반 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데요. 작업실이 있어서 되게 협소하고 시설이 좋진 않지만 동기들을 직접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게 가장 저한테는 큰 의미가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어떤 신작을 준비하는지 그걸로써 좋은 동료들을 만남으로써 배우는 과정이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수업은 제가 좀 약간 일반 대학원 진학했을 때 처음으로 좀 놀랬던 거는 이제 미술 실기 수업, 이제 회화 수업이라고 하는데 그 수업을 할 때 교수님이 이제 들어오시고 한 15명 정도 되는 그 반 클래스에 들어오시고 제가 이제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각각의 개인들한테 또 조언을 주시고 또 같이 그 조언을 듣고 하면서 그런 수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대학원인 미술대학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야간 대학원은 주 몇 회 수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야간 대학원은 주 2, 3회 수업이 기본인데요. 한 학기에 실기 과목 한 과목과 또 이론 과목 한 과목으로 해서 한 과목당 한 3학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KTX를 타고 오셔서 1박을 하고 아예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워낙 또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질문 이어갈까요? 그러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그 학부에서 챙겨야 할 그런 내용이 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교육대학원과 파인아트하고 또 조금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직 자격증을 따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교원 자격증을 딸 때 필요한 그 학점을 있어야 되는 과목이 또 따로 있고 그 교직 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직 과목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들어가시면은 교육대학원 교육 자격증 따는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점들이 딱 배분이 돼 있어요. 뭐 7과목 이 학점은 7과목을 들어야 되고 이 안에서 그리고 뭐 어떤 과목은 직접 가서 뭐 교육봉사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생 실습도 나가셔야 되고 근데 그게 정말 잘 챙기셔야 되는 게 그 학기에 마다
상반기에는 이제 교생을 뭐 못 나가고 신청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신청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하반기에 교생을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뒤로 밀려나면은 졸업을 못 하면은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계속 미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챙기셔야 되고 그래서 그 졸업한 학점하고 교원 자격증 발급받을 수 있는 학점은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미리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인아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스튜디오 아트 수업과 그다음에 현대 저희가 동시대 미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관련된 것, 그다음에 사진 관련된 것도 같이 들어주시면 작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술대학원은 회화론이라는 이론 수업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은 필수 과목이고요. 그 외에 기타 이론 과목이 있고 또 실기 과목으로는 필수 과목인 회화연구 1과 2 그리고 조형연구 1과 2가 있습니다. 그것은 4학기에 걸쳐서 이제 교수님을 두 분 중에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뭐 회화 기법이라든가 조형 연구에 대한 기법을 서로 이렇게 토론하시면서 의견을 받으시고 또 동료들한테 자기의 작업에 대해서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한 학기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학기에 아까 한 15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제 시기가 지나갈수록 뭐 10명, 5명 그렇게 인원수가 줄어드는데요. 각 반마다 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대죠. 그러니까 과대들이 그 반 인원들을 같이 연락을 해서 왜냐하면 과사에서 전달받은 사항들을 잘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들하고 서로 잘 지내셔서 동기들은 절대 라이벌이 아니에요. 예, 너무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시도록 하시고 연령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과사에서 전달 사항을 잘 모르시지만 그 과대의 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뭐 졸업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강 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상의하셔서 단톡방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팁을 드리자면 반장한테는 한 학기 장학금이 나갑니다. 예, 저희 미술대학원에서는 장학금이 없는데 장학금이 있으니까 좀 활발하시고 뭐 추진력 있으신 분들에게는 반대표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학우님 궁금한 게 더 있으신 얼굴이신데 있으실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더 궁금한 질문. 저는 지금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제가 SDU 다니면서 기획전을 6번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6번이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학원 가는데 그 포트폴리오에 그 설치했던 것도 포함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 작업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사진의 입학 전형에서는 이제 설치 작업을 넣으셔도 되지만 석사학위 청구전에서는 저희는 회화과이기 때문에 회화 평면 작업이 아니면 설치 작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대학원 중에서는 회화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대학원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전시를 하는 것이 맞고요. 이제 아무래도 미술대학원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공간에 대한 문제, 또 그걸 심사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건을 더 두시는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그럼 마무리를 하고요. 대학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은 사실 좀 뚜렷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에 대한 소모가 많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제 학위를 필요로 해서 진행을 한다 하기에는 되게 벅찬 순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혼자서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런 시간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혹은 내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위와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 대학원을 진학을 생각하시고 또 이제 저희 학부의 교수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님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분씩 해주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는 SDU 회학과를 통해서 좋은 교수님들을 모시고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열심히 우등생으로 대학원에 진학도 하시고 더 좋은 작가 활동을 펴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후배님들 앞에 조금 먼저 나가 이렇게 당당한 선배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뭐 대학원 전화가 참 많이 오는데 뭐 대학원 입학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에 들어가셔서 또 수강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또 교수님들 선택하실 때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해 주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동기들하고 선후배들 간에 좋은 유대 관계가 있는 SDU 회학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서 저희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죠? 세 분 모두. 저는 나이를 제한을 두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그런 것들. 미술을 할 때 그런 거에 제한을 두면 작업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동시대 미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좀 빨리 읽고 조금 더 신체의 나이는 누구나 나이는 물리적으로 이제 겪어가지만 정신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함께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교육대학원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마득했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디지털 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찾아보면 항상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이제 딸 수 있게 돼 있고 또 수업 같은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자부심 가지시면서 여러 가지 참여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서기 같은 역할을 했지만은 뭐 옆에 따라다니면서 생각지 못하게 여러 전시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좀 활발하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많은 도움을 얻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그 졸업생 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박수가 너무 작은데요. 우리 참석해주신 또 재학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우리 학우님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